좀 집중되게, 그리고 에코는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반드시 막 어떤 영화적인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막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렵고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막 적용을 해보고 써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아이폰 16에서는 일반 모델, 프로 모델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된 아주 좋은 오디오 믹스, 오디오 기능이니까 가볍게 많이 써보세요.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올해 아이폰 16 시리즈 전체를 보고 있자면 그 어느 해보다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라인업 구분이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싼 게 더 좋아야 하고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해 상징적인 프로 모델 외에 힘을 조금 뺀 일반 모델 역시도 소비자에게 좀 유의미한 선택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올해 아이폰 16이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팝한 컬러로 일반 모델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거야 뭐 항상 애플이 하던 건데, 유독 이번 시리즈에서는 발표 전에 유출되는 렌더링 이미지의 색상들이 이상했어서 그런지 공개되고 난 후에 역시나 디자인 색상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게 맞았죠. 오히려 프로 모델보다 이번에 색상에 대한 반응은 일반 모델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울트라마린과 틸, 그리고 심지어 마미손이라고 놀림받았던 핑크마저도 실제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애플 케어를 거의 무조건 하기 때문에 다들 생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예전보다는 적어서 그런지 과감하게 컬러 드러내려고 생폰 사용하는 유저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케이스를 반드시 씁니다. 케이스 쓰는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 16이 올해 괜찮은 이유가 뭔지, 프로와 공유하고 있는 기능과 하드웨어는 뭐가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기능인데요. 오디오 믹스가 우리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마이크 스펙에서 프로 모델은 스튜디오급 4개의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아시죠, 여러분? 애플이 참 좋아하는 표현, 스튜디오급 뭐뭐뭐, 스튜디오급 사운드. 여기서는 스튜디오급 4개의 마이크는 프로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디오 믹스 기능이 물리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결국 AI로 피사체의 목소리와 배경 소음을 구분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의 효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기는 축구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무려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나고입니다. 갑자기 햇빛 나. 각종 소음이 난무하는 그런 뻔한 이런 야외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오디오 믹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스탠다드, 즉 오디오 원본을 재생해주는 그 스탠다드를 제외하면 3가지가 있어요. 인프레임, 스튜디오, 시네마틱. 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편집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건데, 듣자마자 차이가 너무 잘 느껴지죠. 뚜렷하게 들리죠. 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밖의 목소리와 소리, 그냥 모든 소리들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안에 지금 현재는 저의 말소리,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튜디오는 주변 배경과 리버브를 줄여서 마치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각 잡고 녹음한 듯한 그런 오디오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두 번째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네마틱의 경우는 모든 목소리, 이 목소리를 전면에 배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주변 모든 백그라운드는 서라운드로 남깁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그런 오디오로 만들어주는 믹스 옵션입니다. 믹스 기능? 믹스입니다. 편집 도구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 오디오 믹스니까 믹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믹스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나랑 상관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쉽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 화면 안에 나오면 좋겠다 싶은 그런 피사체와 배경을 좀 가급적 잘 담을 수 있도록 앵글을 조절해서 촬영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내 영상에 담고 싶은 소리만 담고 또 집중하고 싶은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이 오디오 관련된 솔루션이 정말로 비싸고 복잡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 내장 기능으로 이 3가지 모드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꼭 영상 촬영할 때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갖고 담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여러모로 아주 흥미로운 카메라 컨트롤입니다. 분명 버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애플은 절대 버튼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기능. 사실 버튼이라고 부르면 많이 편해지죠. 그냥 카메라 컨트롤 버튼. 그런데 무조건 카메라 컨트롤입니다. 이름처럼 카메라 관련 제어들을 이 센서를 통해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전 시리즈하고 다르게 16 시리즈에서는 애플이 공평하게 일반 모델, 프로 모델 차별 없이 넣어줬습니다. 동작 버튼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저는 조금 어색하기만 한데요. 어느 정도는 좀 억지로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실행하던 방식인 잠금 화면 카메라 위젯을 삭제해버리고 카메라 실행만큼은 무조건 내가 여기서 이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평소 이제 뭐 대단한 예술성이 들어간 예술 작품을 촬영하는 게 아닌 우리가 보통은 간단히 빠르게 SNS용으로 사진과 영상을 담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 손 그립을 보통 하게 되죠. 한 손 그립을 할 때는 저는 이게 여전히 좀 어색하게만 느껴지고요. 이 위치가 다만 가로 모드로 사용할 때는 그나마 양손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한 손은 받침대가 되어주고 한 손은 가장 편한 손가락을 선택해서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을 만지게 되면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그립이 나오긴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시켜서 셔터를 누르는 것 외에도 스타일과 톤을 골라서 선택하고 카메라, 줌, 그리고 심도를 고르고 노출과 같은 정보를 이 측면 컨트롤을 통해서 선택하는 일이 아이폰 화면에서 하던 방식보다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단순히 시간과 적응의 문제인지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해봐야 저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후 카메라 컨트롤에 할당할 수 있는 서드파티 앱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것 또한 포함해서 롱텀 리뷰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카메라 컨트롤이 생각보다 이럴 때 진짜 괜찮은데 싶었던 게 바로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촬영할 때입니다. 이때만큼은 딱 이 위치에 이 카메라 셔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면 물리적인 동작으로 카메라를 실행하고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에 뭐가 묻었을 때, 뭐 물이 묻었을 때, 뭔가 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 기존 아이폰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어떤 두세 번의 헛눌림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묘하게 부드럽고 빠른 이 햅틱의 즉각적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폰 일반 모델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각 인지 기능의 시작 역할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합니다. 세 번째, 프로 모델과 공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동작 버튼이죠. 올해는 카메라 컨트롤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동작 버튼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일반 모델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사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하드웨어인데 이거를 프로와 일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상했죠. 이 부분은 제가 동작 버튼 100%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뷰 영상 만들어뒀으니까 그 설정 영상 보고 한 번씩 따라서 설정해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도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화질이 뭐 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말고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변화로 보자면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주사율이죠. 애플에서는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더 비싼 프로 모델을 구입해야 할 주요 요인이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외에도 다른 기기들의 디스플레이 스펙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120Hz와 120Hz가 아닌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애플이 이 스탠스도 좀 바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촬영 관점에서는 5배 줌 망원 카메라와 4K 120프레임 지원, 특히 슬로우 모션을 해상도 타협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인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슬로우 촬영이 많고 화질까지 아주 중요한 분들에게 유효한 부분이니까 굳이 이 차이점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주사율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더 톡톡 튀는 컬러도 취향에 따라 예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애플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하드웨어 전부 써볼 수 있고 또 추후에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하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주사율만 실제 눈으로 보고 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올해 일반 모델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막 괜히 팝빵 컬러 써보고 싶고 생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왕이면 새폰 느낌도 내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주사율을 나란히 놓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저는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이게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 갑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